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무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명의신탁 분쟁 사례, 세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부동산 구입을 하면서 배우자가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의 채권자입니다. 그 원고가 자기의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그를 피고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관계에서 볼 때 먼저 그 앞전 사실관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피고가 2018년 4월경에 부동산을 3억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2억 7천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나머지 이제 매수 자금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이 피고의 배우자인 그 채무자가 한 4,200만 원 정도를 매수 자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지급을 했죠.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더서 굉장히 좀 살펴볼 만한 사실관계가 하나 뭐냐면 이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확약서 내용에 보면은 이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 지금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 이 부동산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해주겠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 원 상당의 위약벌도 내가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원고 측의 이 피고의 배우자인 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그 돈을 유용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피고의 배우자가 사실상은 원고의 돈으로 내가 피고 명의로, 즉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고 이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신탁 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채권자로서 내가 대위 행사를 해서 매수자금 상당의 금액을 나에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뭐 46,500만 원 중에 2억 7,300만 원이라는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건 증여행위다. 증여행위를 할 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이른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달라라는 청구를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있으니까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지급을 해라. 아니면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한다면 부동산 매수자금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증여 상당의 금액은 채권자인 나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가액반환 청구를 한 거죠. 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즉, 배우자 간에는 얼마든지 금전거래라는 표현보다는 돈을 지급해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명의신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민법 830조 제1항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방 배우자 명의로만 할 뿐 실질적으로 내 거다라는 의사로 취득을 한 것이냐는 것을 입증하라는 건데요. 단순히 배우자끼리 금전 관계가 오갔거나 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즉 부동산 매수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느냐라는 점은,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봤고요. 다만 부부간의 매수 자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점은 오히려 증여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증여가 번복되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이 즉 그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실관계를 좀 더 보면, 일단 담보대출은 이 피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피고 명의로 지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금도 피고의 배우자, 즉 이 사건의 원고의 채무자죠. 원고의 채무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매수대금은 피고에게 지급해서 피고가 그 매도인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돈이 오갔다는 그 사정 하나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관계는 인정을 못 받은 것이죠.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 반환 청구는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금 상당의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증여로 추정이 되고, 이건 증여가 맞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피고의 배우자인 그 채무자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하죠. 이거를 채무 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를 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해행위를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결국엔 돈을 받는 거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또 이런 점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날, 실제로 돈이 지급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되는 점이 좀 다르고요. 사해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라는 것이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로부터 5% 이자만 붙는,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꽤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집행위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내가 인정된 1심 판결금 또는 항소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데, 사행 취소에 따라서 가액배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금액은 인정되는 게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이 있고, 지연이자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에 부동산 매수 자금이 일부 지급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안 된다라는 점이 이번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매수 자금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지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매수 자금의 2분의 1 상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자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그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가 매수자금, 부동산 매수자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그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도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지급했는지, 대출이자도 부담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금융자료로 나와주는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자, 다음에 또 명의신탁 분쟁 사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